넷플릭스 CEO는 10여 년 전 일찍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지 담대한 예언을 내놓습니다.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된 스마트 TV와 온라인 스트리밍 시대가 올 것이며 그 주인공은 넷플릭스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었는데요. 요즘 시대 흐름을 보면 그냥 허황된 말이 아니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소비 패러다임의 신세계를 열었고 놀랍게도 그 예언을 실현한 가장 큰 선풍장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의 음악, 영화, 드라마 등 전 영역을 가로질러 한 시대를 풍미하는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섰습니다. 하다하다 외국인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욕이 튀어나오는 시대가 왔죠. 그 옛날 영화 서편제가 한국인의 한이라는 정서를 담았다는 이야기를 듣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극명하게 다른 각 문화권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멋진 정서를 표현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조금 더 오버하자면 이렇게 형성된 한국에 대한 이해와 영향은 앞으로 이 문화를 즐기는 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사회로 나가 더 빛을 낼 겁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하나의 가치관이 될 것이고 전 세계는 점점 한국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외국인들 입에서 한국어 욕이 튀어나오는 시대 상황에 대한 위기론을 제기하며 한국은 무서운 국가다라고 칭했다고 하는데요. 관련하여 넷플릭스 창업자이자 전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한국과 관련한 특별한 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죠. 오늘은 과연 10년 전 선언에 이어 이번엔 어떤 이야기를 전했을지에 대한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앞서 간단히 소개해드린 것처럼 최근 기이한 현상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K-드라마의 글로벌 흥행에 한국어 욕까지 유명세를 얻고 있는 겁니다. 욕을 배운다는 이야기는 특정한 상황, 감정으로 대변하는 한국인의 정서까지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특별한 분석 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미국 내 한국 비속어 유행 현상을 집중 조명했는데요. 기자는 캘리포니아주 LA에 거주하는 여성 샤넷 톰슨의 이야기를 전하며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10년간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꾸준히 소비한 원조 한류 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그녀가 갑자기 한국어 말문이 트였다고 합니다. 일하다 짜증나는 상황이 생길 때면 한국어로 아이씨라고 혼자 내뱉는 스스로를 발견하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블룸버그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영어가 담지 못하는 특별한 뉘앙스가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표현이고 발음도 된소리로 구성돼 강력한 느낌이 들죠 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건 비단 그녀만의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처럼 한국어는 잘 모르지만 특정 비속어에는 친근한 외국인이 늘기 시작한 건데요. 이들은 대개 넷플릭스를 통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처음 접했다가 배우가 자주 언급하는 욕설을 배운 이들이었습니다. 공중파 드라마에선 심의에 걸려 하지 못했지만 넷플릭스 등 OTT 기반으로 제작된 콘텐츠에선 자연스럽게 구사하다 보니 보다 진짜 한국을 잘 알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나라 말과 문화를 익히기 위해선 그 나라 사람이랑 연애를 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욕을 배우기 시작한 서양인들은 점점 한국 사람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하다하다 한국 욕설에 흥미를 가진 외국인들이 주도적으로 한국 비속어 사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한 여행 관련 외국 블로거는 한국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욕 11개를 정리한 글을 올려 해외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블로거는 한국 드라마는 현대 한국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욕설까지 포함하고 있다. 공공장소에서 쓰기 적합한 말은 아니지만 교육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면 한국 드라마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서문을 남겼죠. 실제로 다수의 넷플릭스 드라마 리뷰에는 배우들의 감정 연기를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기 위해 욕설을 배웠다. 일례로 죽을래? 라는 말을 그냥 번역하면 죽기를 원하니? 라는 말이지만 한국에선 친숙한 사이일 때 가벼운 농담조로 던지는 이야기라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욕설을 배워야만 했다라는 등의 간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한국 욕설을 알아듣는 외국인이 늘면서 해외 생활 중 한국어를 쓰기 불편해졌다는 웃기지만 슬픈 고백을 하는 한국인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한류 매체인 올케이팝은 최근 한 한국인 유튜버의 관련 경험담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유튜버는 해외여행 중 기분이 상하면 한국어 욕설을 내뱉곤 했는데 최근 욕설을 알아듣는 이들이 늘어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전하기도 했죠. 다른 네티즌들도 동조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 일할 때 비슷한 경험을 했다. 이제 모든 사람이 한국 욕설을 알아들어 굉장히 낯설지만 또 일면 자랑스럽기도 했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K-드라마에 대한 관심이 열광을 넘어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말이죠. 앞서 소개해드린 블룸버그에 따르면 K-드라마들은 그동안 아시아 문화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미국인들에게 깊숙이 파고들었으며 이런 현상은 미주를 넘어 아르헨티나, 프랑스, 인도, 남아공 등
말 그대로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기자는 이런 문화 용순기의 비결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등 기업인들이 연예, 오락 부분에 투자를 집중했던 것이 이제 꽃을 피웠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제 비로소 한국은 세계의 엔터테인먼트 수도로 거듭났다고도 극찬했고요. 놀랍게도 이는 단순 아부성 멘트가 아닙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을 미국 외의 히트작을 가장 많이 제작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넷플릭스 구독자 가운데 60% 이상이 메이드 인 코리아 콘텐츠를 시청했다는 통계도 있죠. 이런 인기에 힘입어 K-드라마 시장에는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등 주요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들의 투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에 6,600억 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넷플릭스 자체 제작 작품을 무려 34편이나 선보이기로 확정한 상태인데요. 연간 평균 투자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3,20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디즈니와 애플은 투자 확대를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선 스트리밍 사업도 전개하지 않은 아마존마저 한국 콘텐츠를 마구 사들이고 있죠. 철저하게 돈으로 움직이는 미국 기업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분명 사람들의 관심과 돈이 모이는 중요 포인트라는 것도 빼놓지 말아야겠고요. 블룸버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넷플릭스가 처음 아시아 시장에 진입했을 때는 창립자 세대가 보고 자란 일본 애니메이션을 겨냥했다. 이들은 수십 년 전 당시 문화 수도로 여겨지던 일본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키워가려 했지만 점차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구독자를 끌어당기던 열쇠는 일본이 아닌 한국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요. 실제로 넷플릭스는 한국인이 만든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등에 업고 전 세계를 호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 드라마 제작사가 만든 드라마 제작 편수는 50% 이상 증가했고 작년 한 해만 125개 시리즈가 방영됐죠. 넷플릭스 역시 공식적으로 한국의 힘을 인정하곤 합니다. 이미 전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공개석상에서 수차례 언급한 대로 이제 한국을 빼고는 더 이상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그는 이제 한국 드라마를 넘어 한국 예능까지 즐겨보는 지경에 달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특히 한국인 특유의 입담을 성공 비결로 꼽습니다. 한국인은 남들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설명하기 어려운 이 매력은 전 세계를 홀렸고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이들은 있어도 한 번 접하고 다시 보지 않은 이들은 없다. 앞으로 한국인 팀이 아닌 이들과는 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이런 한국의 선전을 시샘한 나머지 꼭 또 딴지를 거는 중국인들이 있습니다. 그 선봉에는 중화권 최고의 스타인 가수 겸 배우 주걸륜이 있는데요. 그는 이미 수년 전부터 미국 자본인 넷플릭스가 한국을 편애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참 웃기는 짬뽕이죠. 내막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 논할 가치도 없는 일이긴 합니다. 다 팔릴 것을 홍보하는 거지 무슨 한국을 편애해 한국 콘텐츠만 올리겠습니까? 주걸륜은 그 옛날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행했을 때도 똑같은 일을 벌였던 전적이 있는데요. 그는 중국 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인지 공산당에 충성하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중국 음악은 강남 스타일보다 훨씬 훌륭하다. 한류가 중국에서 날뛰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말을 내뱉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죠. 한심한 일이죠. 한국 문화의 힘은 단순 K-드라마나 음악의 인기로 해설하기 어렵습니다. 문화는 서서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에 녹아들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성숙기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는 멋진 문화의 품질 보증 상표가 됐고 우리는 이 시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한국의 더 멋진 미래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